네, 이제 다음 주면 7월 하반기 거래일이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가 큰 그림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시장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죠. 리딩 투자증권 곽병열 리서치 센터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하반기 증시 전략 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잠정치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지금 0.7%포인트나 잘 나오면서 2%를 찍었는데 예상을 상회한 수치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좀 완화가 됐지만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계속 이러한 이슈가 엎치락뒤치락 시장에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방향성이 없는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사실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건데 네. 이거를 이렇게 나쁘게만 봐야 되는 건지도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실 7월 말에 이제 7월 FOMC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가 과연 마지막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또 지금 계속 파월 의장이 몇 번 더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지나치게 우려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원래 당초 연준이 목표로 삼았던 금리 수준이 기본적으로 실질 금리를 어느 정도 플러스로 만드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실질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이제 5% 정도 수준이고 지금 미국의 CPI는 4% 수준이니까 사실상 실질 금리는 한 100bp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사실 금리 인상 할 만큼을 했다는 거고 거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면은 실질 금리가 이렇게 플러스 내지는 한 100bp 정도 됐을 때는 대체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됐고 네. 이 자체가 시장에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줬기 때문에 제 생각엔 좀 시장이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고비는 좀 넘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시장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발언들,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기대치와 그 발언 그 괴리를 지금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있기는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아직까지 좀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있고 또 뭔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답답합니다. 하지만 실적 시즌이 과연 그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마이크론이 일단 좀 훈풍을 불어넣어줬고 삼성전자, LG전자도 다음 주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적 시즌 좀 기대를 가져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3위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이제 먼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이런 순서로 이제 실적 발표가 되는데 요게 굉장히 좀 사전적인 시그널들을 많이 작용을 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았고 가이던스를 좀 괜찮게 주면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또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까지 같이 이제 네, 맞아요. 포함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꽤 지금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 그때부터 한 50% 올라간 종목들이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번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이 이런 코멘트가 나오고 실적이 나왔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감산 효과에 대한 실적의 반영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CEO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이 판매 물량 개선 효과가 앞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들도 감산을 했기 때문에 재고 소진이 상당히 됐다는 어떤 시그널로 본다면 확실히 효과가 나오고 있군요. 그럼요. 네. 그렇다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려보다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네.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현상인 게 이번에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의 평균적인 전망치는 한 2천억 정도 맞아요. 뭐 보고 있는데 사실 이 퍼스트 무버라고 할 수 있는 특정 아주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7천억 넘게도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9천억까지도 나왔더라고요. 예, 7천억, 9천억 네.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실적의 바닥 찍고 이제 좋아질 때 보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퍼스트 무버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먼저 이제 실적을 상향시키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대체로 보면 바닥을 찍고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더군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웨이트가 역사적 최하단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비중이 굉장히 좀 저비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 IT주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역시 사실은 지난 몇 년에만 놓고 보면 아직은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더 파는 쪽보다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담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한다라고 보면 저는 이번 실적 시즌이 그거 하나의 계기로만 놓고 봐도 네. 중요한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좋은 분기점이 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더 환기시켜주는데 또 실적 발표 주 이벤트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되죠. 그럼 여기서도 반도체의 이런 안 좋았던 부분이 어느 정도 축소되는지 여부도 주목이 될 테고 또 미국의 고용 보고서까지 다음 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일정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다음 주면 또 7월장의 시작이거든요. 그 초반에 분위기를 잘 끌어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네. 7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여기서 어느 정도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조금 어떻게 보면 궤를 좀 함께하는 실적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거와 관련돼 있는 시장 전문가들이 이 정도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선방했다는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 네. 제가 봐서는 좀 안도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직전에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이제 제조 경기가 사실은 계속해서 그 기준선이 50인데 50 이하로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랜만에 지금 전월 대비해서 아마 예상치가 잘 나올 걸로 전망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최근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 예상보다 조금 잘 나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만약에 ISM 제조업 지수가 좋다는 얘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당 순이익, 미래 주당 순이익을 좀 어떻게 보면 미리 선행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네. 보면 우리나라 제조 경기도 우리나라 수출 지표들도 어떻게 보면 최악을 지나갔다라고 네. 하는 중요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예상치 정도만 해주게 돼도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시장에 항상 좀 바로미터 역할로 그 훈풍을 불어넣어줬던 것이 나스닥 아니겠습니까? 나스닥 안에서 뭐 애플도 최근에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엔비디아가 AI 시장 확대에 따른 그 수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으로 빅테크주들이 사실 우리 시장에도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관련해서도 최근에 새 이제 저서를 또 발간하셨다고 하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제가 오늘 출연했는데 제 책이 오늘 나왔습니다. 어머, 인공지능에 축하드립니다. 투자하고 싶습니다만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생성형 AI가 작년 11월 말에 나왔습니다. 이건 네. 뭐냐면요. 아직 한 돌도 안 됐습니다. 이게 뭐 신생아가 하나 태어났는데 얘가 아직 지금 이제 걸음마 단계도 아니고 아직 한 돌도 안 된 네. 친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리가 아직 갈 길이 전 굉장히 먼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좀 전 재밌게 보는 현상이 이 윈도우 95가 나왔던 시절, 뭐 95년도가 되겠죠. 그리고 아이폰이 나왔던 2007년도 같은 경우가 미국 경기가 그닥 좋지가 않았던 국면들이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95년도 같은 경우도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기준으로 보면 계속해서 하강하던 시기였고 2007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 이듬해에는 네네. 금융위기가 있었으니까요. 안 좋았거든요. 근데 왜 안 좋을 때 이런 혁신 제품이 나올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가 나쁠 때, 경기가 하강일 때는 사실은 원래는 이런 IT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규제를 가하거든요. 이게 네. 뭐 독과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시장을 한꺼번에 다 독과점하는 것들을 좀 늦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결을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성장을 만들어야 어. 되거든요. 계속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신기술이 나온 부분들은 분명히 전 세계 경제에도 플러스 알파가 상당히 되어줄 것이고 네. 그리고 이런 혁신 제품 자체가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어떤 혁신의 어떻게 보면 그 굴레 과정들 여기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좀 생각한다고 보면 네.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다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초입이군요.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오히려 저는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제 AMD도 네. 그 효과가 지금 번져가고 있고 이건 사실 AI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AI 반도체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이제 서비스 앱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어도비 같은 기업들도 사실 네. 이와 관련돼 있는 생성형 AI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번져나가게 된다라고 보면 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국내 종목들이나 해외 종목들 조금 제가 선별을 했으니까 제 책을 좀 네. 꼭 좀 참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네.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싶습니다만 또 새로운 저서 출간과 더불어서 지금 AI 시장은 이제 개화가 되는 시점이고 또 확산에 대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그 성장을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진단 리딩 투자증권 곽병열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